50대, 60대 부모님들 얼굴 뵈면 마음이 안타깝죠.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열심히 사셔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부모님이 수술이나 시술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어려 보이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본인 얼굴 보면서 늙어 보인다 느끼는 포인트가 딱 3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가.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눈밑이 꺼지거나 불룩해지면 한순간에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는 인상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턱선입니다. 예전에는 얼굴형이 되게 갸름했었던 분들도 중력 영향을 받기 때문에 턱 아래 지방과 피부가 내려오면서 팔자주름, 불독살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인상이 확 늙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목인데요. 아무리 동안인 사람도 목주름에서는 나이가 티가 나요. 그래서 진짜 젊어 보이려면 얼굴만큼 목도 중요합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개선해도 평균 5년에서 10년은 무조건 어려 보이십니다. 근데 부모님 연령별로 필요한 수술이 다른가요? 사실 부모님 연령대인 50대, 60대는 필요한 수술이나 시술이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이미 피부 노화가 좀 많이 진행되신 상태라서 절개가 필요한 수술이 좀 적합하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래도 노화 정도에 따라서 연령별로 조금씩 나눠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50대에는요, 노화가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았지만 눈 주변의 처짐이나 턱선의 흐릿함이 슬슬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인상 개선을 해드리는 게 핵심인데요. 첫 번째 추천은 눈썹화 거상의 비절개 상한검. 눈이 처져서 고민이지만 너무 큰 변화는 원치 않으시는 분들께는 눈썹화 거상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요. 눈썹 아래 피부만 살짝 들어 올려주면 큰 이미지 변화 없이 처진 피부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쌍꺼풀이 원래 있으신 분들은요, 눈썹화 거상만 진행을 하고 쌍꺼풀이 없어서 이 김에 그냥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눈썹화 거상을 하면서 비절개 상한검으로 쌍꺼풀을 잡으면 인상이 많이 싸나워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쌍꺼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큰 이미지 변화는 싫은데 눈 처짐을 신경 쓰일 때 딱이 있네요. 예전에 많이 하던 그 절개로 하는 절개 상한검보다는 눈썹화 거상과 비절개 상한검으로 나눠서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200만 원 중후반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니스마스 리프팅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안면 거상을 하는 게 아니라 턱선이랑 팔자 윗부분 이렇게 살짝 처지기 시작한 부분만 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가성비 있게 딱 필요한 부분만 리프팅 효과를 보는 수술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리프팅보다는 확실한 효과가 있고요. 전체로 거상술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덜 하시죠. 그래서 요거는 300만 원 후반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0대에는 확실히 노화 포인트가 눈 밑, 볼, 입가, 목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단인 시술보다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60대 부모님께 추천하는 첫 번째 수술은 하안검이랑 중안면부 리프팅입니다. 단순하게 하안검만 하면은요, 눈 밑은 좋아지는데 그 아래 뺨과 경계선이 그대로 남아서 결과가 되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럼 중안면 리프팅을 같이 해야 진짜 젊어졌다는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정확합니다. 이 하안검이랑 중안면부 리프팅은 제가 진짜 최고의 동안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이 수술의 결과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가족분들께 자신 있게 해드릴 수 있는 수술 중에 제일 꼽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 엄마도 해드리고 제 시어머님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제일 제가 가까운 가족들을 해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 수술을 문의하는 30대, 40대 분들도 많아져서 이 수술의 인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00만 원 후반에서 300만 원 중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마 거상의 눈썹화 거상 조합입니다. 눈이 무거워서 상안검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내가 원래 예쁜 쌍꺼풀이 있는데 눈 쪽으로는 굳이 수술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눈을 건들지 않고 이마를 끌어당겨서 눈썹까지 들어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확 살아납니다. 내시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요. 결과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비용은 한 400만 원 중후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0대
추천해드리는 마지막 수술은 하안면부 거상이랑 목 거상인데요. 이거는 진짜 그냥 풀체인지급 리프팅이에요. 입가주름, 턱선, 목의 세로주름까지 싹 정리해주는 수술이거든요. 와, 그럼 말 그대로 얼굴 아래쪽을 싹 올리는 건가요? 맞아요. 예전에 수술하셨던 한 어머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제대로 된 명품백 하나가 없어서 딸이 선물로 어머니께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명품백은 가끔 드는 거지만 내 얼굴은 매일 들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따님이 명품백 대신에 선물로 안면거상 수술을 해드린 거래요. 비용은 한 800에서 900만 원대인데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 꾸준한 피부 관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 리프팅과 피부 관리 시술 중 어떤 걸 먼저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수술로 스마스층을 탄탄하게 당겨놓고요. 늘어진 피부가 어느 정도 정리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 관리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줄어들어서 피부 자체 탄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수술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면 시술로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늘어진 피부는 잘라줄 수는 있지만 이 콜라겐이 부족한 피부 탄력 자체는 올려주지 못하니까 그런 피부 시술들이 수술 이후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바뀌면은요, 단순히 외모만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가짐이랑 삶의 질도 바꿔드립니다. 자신감, 외출 습관, 사진 찍는 태도까지요. 이게 진짜 효도 아닐까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효도 성형 받으러 오신 어머님, 아버님들의 비포 애프터 한번 보실래요? 깜짝 놀라실걸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분은 65세 여성분이시고 하안검과 중안면부 리프팅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딸이 모시고 오셨어요. 엄마가 거울 볼 때마다 자꾸 한숨 쉬시고 눈 밑 지방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아래가 꺼지면서 인상이 많이 지쳐 보인다고 그래서 찾아주셨는데요. 하안검과 중안면 리프팅을 같이 진행한 결과 얼굴 중안면부의 볼륨이 위로 재배치되면서 꺼진 부분이 볼륨이 올라오면서 진짜 한 10년은 젊어 보이시게 됐어요. 제가 보여드릴 두 번째 분은 58세 남성분이시고 이분은 눈썹화 거상과 이마 거상을 같이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일단 불편해서 오셨어요. 눈꺼풀이 무겁고 눈가가 짓무르니까 요거를 해결해서 오셨는데 이마를 보니까 너무 패인 주름이 심할 정도로 이마 근육을 많이 사용하셔서 이마 거상과 눈썹화 거상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쌍꺼풀이 생기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께도 많이 하거든요. 보통 남성분들은 쌍꺼풀이 생기는 걸 많이 좋아하진 않으세요. 남성분들은 이렇게 이마 거상과 눈썹화 거상 조합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눈 처짐이 좋아지면서 이마 근육 사용을 덜 하시니까 이마 주름 자체가 옅어진 거 보이시죠? 와,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요? 이게 쌍꺼풀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당겨서 올리는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세 번째 분은 60세 여성 환자분이시고 하안면부 거상과 목 거상 하신 환자분입니다. 이 어머님은 턱선 처짐, 목 처짐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오셨고요. 턱선과 목이 무너지면 인상이 정말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입과 목까지 확실하게 잡아주니 본인도 많이 놀라셨고 가족분들도 다 진짜 딴 사람 같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60대 연령 부모님이 수술하시면 회복은 좀 힘들지 않으시나요? 사실 60대면은요, 요즘 성형하시는 분들 중에 그닥 고령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60대면은 다들 건강 상태가 너무 좋으셔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래도 이제 뭐 조금 걱정되는 나이라고 생각하면은 한 75세는 조금 넘어야 걱정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무 기저질환 없이 건강히 잘 생활하시는 분이면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요. 그래서 한 70대 초반까지는 그냥 뭐 전혀 지장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기저질환이 있어서 내가 아스피린 같은 지혈에 방해되는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멍이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많이 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드물게 당뇨가 조절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항상 높으신 분들도 있어요. 혈당이 많이 높은 경우에는 상처 치유가 조금 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조금 더 케어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에 손대는 거를 좀 망설이시기는 해요. 근데 이제 수술이 필요한 거는 단순히 외모 때문은 아니고요.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거, 그런 게 이제 진짜 의미 있는 변화고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선물이죠. 원장님, 근데 이런 수술을 부모님께 정말 선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께는 성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얘기를 꺼내면은 괜히 민망해서 속마음과는 다르게 아이고 됐다 성형은 무슨 이러실 수도 있고, 최대한 선물답고 예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는 3가지 팁을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효도 패키지권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병원에서 선결제를 하고 이 선불권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적힌 카드를 추석 효도 패키지 뭐 이렇게 예쁘게 패키징해서 용돈 봉투 대신에 그 카드형 상품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상담 예약까지 더 도와드리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방법은 직접 손편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말보다는 글이 좀 오래 남잖아요. 엄마, 아빠, 늘 저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명절에는 부모님 얼굴에 젊음을 되찾아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손편지 한 장만 있어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병원 데이트를 나가는 컨셉이거든요. 병원을 함께 가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랑 같이 성형외과 가자. 나도 리프팅 상담 받았고 엄마도 받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병원에 데이트로 유도를 하면은 거부감 없이 함께 오시더라고요. 부담 없이 상담만 받아보시고 결정은 나중에 충분히 고민 후에 하셔도 되니까 일단 분위기만 느껴보시는 것도 좋죠. 선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심이잖아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사시느라 잃어버리신 젊음, 자신감을 되찾아 드리겠다는 그 예쁜 마음이면 충분히 감동하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효도 선물이 있을까요? 이번 추석 때는 늘 드리던 거 말고 평생 남을 수 있는 선물을 해보세요. 부모님의 삶이 아예 달라지실 겁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안녕.